안녕하세요. 자투리 문법 강의입니다. 백분 율인지, 백분 률인지, 율과 률 언제 써야 하는지 헷갈리셨나요? 지금부터는 받침만 보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3장, 소리에 관한 것 두음 법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자음, 랴려, 레료, 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야여, 예요, 유이로 적는다. 자, 양심, 좋을 양이라는 한자죠. 본음은 량이지만 단어의 첫머리에 왔기 때문에 이응으로 바뀌어서 양이 됐습니다. 같은 원리로 룡궁이 아니라 용궁, 유행, 이발, 역사, 예의 이렇게 읽습니다. 자, 다만이라고 해서 예외를 적어놨어요. 자, 의존명사는 단어의 첫머리에 올지라도 본음대로 적습니다. 즉, 이응이 아니라 리을 그대로 갑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거리 단위이지만 리라는 의존명사가 있죠. 몇 리냐 물어볼 때 단어의 첫 음절 앞에 왔지만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리로 적습니다. 이 단어의 품사를 본 거예요. 자, 이 리도 그럴 리가 없다 할 때 리인데 이때도 첫 음절에 오더라도 두음 법칙 적용하면 안 되겠죠. 객차 50량. 량은 이 객차의 칸을 세는 단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존명사죠. 5분 1리, 할분 리 할 때 쓰는 그 비유를 할 때 쓰는 리인데요. 이때도 의존명사라서 본음대로 적습니다. 붙임 내용을 볼게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계량. 아까 양심할 때는 양 이응이었죠. 하지만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라서 본음 그대로 갑니다. 같은 이유로 수력, 사례, 쌍룡, 쌍용 아닙니다. 첫머리가 아니라서 룡으로 써야 합니다. 급류, 도리. 이번에는 단어를 먼저 보세요. 노란색 칸에 있는 표기가 맞는 표기입니다. 자, 렬과 률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앞서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으면 본음대로 적는다고 했죠. 하지만 이 단어들은 이상하게 첫머리에 오지 않아도 본음인 열, 률이 아니라 열율로 적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왼쪽 줄을 먼저 보세요. 나열, 치열, 치열. 이 치열은 한자어가 다른 치열입니다. 규율, 비율, 실패율. 열과 율 앞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치, 치, 규, 비, 패. 받침이 없죠. 모음으로 끝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른쪽 줄을 보세요. 운율, 선열, 균열, 선율, 전열, 백분율. 받침이 오긴 오지만 모두 니은입니다. 이처럼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율은 열율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자에 받침이 없죠. 모음으로 끝나서 율이 받고요. 예를 들어 회전율, 니은 받침이라서 이응율이 맞습니다. 하지만 능률이나 합격률은 읽을 때는 능률, 합격률, 니은으로 읽어도 쓸 때는 리을로 적으셔야 돼요. 능률은 앞에 받침이 이응이죠. 그래서 리을이 맞고요. 합격률 또한 받침이 기역이죠. 그래서 리을이 맞습니다. 자, 단어를 한번 쭉 볼게요. 이 치열은 위에 있는 치열은 이에 가지런한 정렬 상태를 말해요. 고유어로 itbody라고요. itbody. 치열은 불길처럼 뜨겁다는 뜻이고요. 선열은 돌아가신 열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열은 앞줄, 앞의 열을 말합니다. 다른 단어도 볼게요. 서열, 의열, 여기 의열은 의로운 기운이 뜨겁다는 뜻입니다. 장렬하다. 그 다음 외율은 군밤을 말해요. 자율, 비열, 우열, 전율, 환율, 이율, 진열, 조율. 이 조율은 대추와 밤을 말합니다. 대추, 밤 함께 일컬을 때 쓰는 한자어예요. 분열, 분열, 분열도 두 개가 있네요. 자, 앞선 분열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병사들이 두 줄로 분열해서 섰다. 이렇게
뭔가 나눠서 늘어설 때 쓰고요. 밑에 있는 분열은 단체, 사상, 집단을 가를 때 씁니다. 그 정당은 두 정당으로 분열되었다. 뭐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되었다. 어떤 사상이 분열되었다. 그럴 때는 밑에 걸 써야 합니다. 찌질열이에요. 평소 이거를 구분해서 쓰시면 정말 최상위 국어 실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천열은 인품이 낮은 걸 말해요. 인품이 용렬하다. 그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이번에는 외래어를 볼게요. 외래어와 결합할 때도 앞선 원칙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서비스, 스에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죠. 그래서 율이 옵니다. 시엔율 역시 마찬가지 니은 받침이라서 율이고, 슌율은 시옷 받침이라서 률, 영률은 이응 받침이라서 률. 다 전문 용어라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원칙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번엔 붙임 2입니다.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였을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적을 수 있다라는 말은 구음법칙을 적용해도 된다는 뜻이죠. 자, 표준국어 대사전에 역사적 인물의 발음이 굳어진 것을 규정했는데 5명이 올라가 있어요. 신입, 신립, 최인, 최린, 채윤, 재륜, 하윤, 하륜, 김입, 김립 모두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으로 처리하세요. 이번에 붙임 3입니다.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제연합을 줄여서 국련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때는 두음법칙을 적용했다가 단의 첫머리에 와서 적용을 했다가 줄일 때는 다시 련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죠. 이거를 단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시련 역시 여기서 련을 연합회라는 한 단어로 보지 않고 그냥 한 한자어로 봤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준말이 되면은 본음대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붙임사를 보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자, 쉽게 말하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앞에 한자어가 붙더라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첫머리에 오는 게 아니지만 이 앞에 한자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접두사처럼, 자, 약간 반만 역할을 하는 거죠. 한 단어로 인정하기가 어중간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첫소리로 본다. 여기용. 자, 여기 없을 때 이용이라는 한자를 보면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리을이 이응으로 바뀌죠. 자, 여기용과 이용은 반대 관계라서 긴밀한 관계에 놓인 단어예요. 자, 그런데 하나는 이용으로 적용을 하고 여기용을 영리용으로 해버리면, 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죠. 자, 이런 편리성도 생각해서, 자, 앞에 이렇게 한자가 붙더라도 뒤에 두음법칙을 적용해줍니다. 연이율도 마찬가지죠. 연이 붙었을지라도 이율을 그대로 적용한 형태로 해줍니다. 연력학, 무실역행. 자, 무실역행은 무실과 역행이 합쳐진 말이에요. 자, 실속 있게 힘써 실행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렇게 합성어, 한자어끼리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도 이 붙임사에 준하여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그래서 역행이 아니라 역행으로, 자, 합성어예요. 단어 두 개가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일 때도 이런 접두사가 붙은 것처럼 똑같이 두음법칙을 적용해줘야 합니다. 청요리, 모리에, 과인산. 과인산 전문 용어니까 모르셔도 돼요. 해외여행, 가영수, 임시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등용문, 불이행, 수학여행, 사육신, 생육신, 선의자, 낙하유수. 낙화유수는 낙하와 유수가 합쳐진 말인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 꽃이 떨어지고 물이 흐른다. 봄의 경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뜻은 어떤 살림이나 세력이 힘없어지고 볼품없어질 때도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인끼리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문맥에 맞춰서 잘 써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다른 말. 자, 한자어가 지금 뒤에 왔어요. 경우가 다르죠. 자, 앞에 고유어랑 외래어가 왔네요. 자, 이때 뒤에 한자어가 올 때는 이것을 한 단어로 인식합니다.
고유어나 외래어가 앞에 오고 뒤에 한자어가 올 때는 한자어를 한 단어로 인식합니다. 단어로 인식한다는 말은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가시연, 헛파숨양. 헛파숨양을 한자어로 바꾸면 폐활량이 됩니다. 폐가 허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는 한자어죠. 한자어 뒤에 한자어가 왔죠. 이때는 이 량을 한 단어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음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고유어가 붙을 때만 양이고 한자어일 때는 량입니다. 벡터양, 외래어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요. 그룹양, 이것을 한자어로 다 바꾸면 그룹 문자를 써서 운량이 되겠죠. 이때는 량으로 바뀌겠죠. 이슬량도 이슬 노자를 쓰면 노량. 이슬 노는 두음 법칙으로 노가 되고 뒤에 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량으로 씁니다. 먹이양 이렇게. 자, 붙임 5번입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도 붙임사에 준하여 적는다. 자, 붙임사가 방금 한자어끼리 합성어는 적용을 한다 했죠. 서울여관. 자, 이것은 지금 서울은 고유어고 여관은 한자어이지만 고유명사예요. 단어가 고유명사예요. 그럴 때는 앞에 준하여 적용을 해줍니다. 서울과 여관 별개의 단어로 인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오는 여를 첫 음절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신흥 이발관, 신흥 띄고 이발관이죠. 고유명사예요. 이때 이발관의 이를 리로 지금 쓰지 않고 본음이 아니라 적용을 해서 두음 법칙 적용해서 씁니다. 국제수영연맹, 연맹이 아니죠. 자, 고유어인데 고유명사인데 국제수영연맹 다 별개의 단어로 인식을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6666 이때도 십진법에 따라 쓰이는 수죠. 자, 여기서 다 별개 독립적으로 쓰이는 6으로 인식을 해서 6이 아니라 6으로 씁니다. 하지만 항상 6을 6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오륙도 부산에 있는 섬 이름인데 자, 고유명사일지라도 오륙도 여기 오륙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 이런 경우가 아니죠. 자, 여기서 오륙은 별개의 단어가 아니에요. 오륙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지금 6이 그대로 왔죠. 본음대로 왔죠. 사륙판은 어때요? 출판에서 쓰는 용어인데 단행본, 책 단행본 찍을 때 쓰는 종이 규격이에요. 4 곱하기 6. 자, 여기도 4, 6 그 곱하기가 한 덩어리죠. 독립된 6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4, 6판이 아니라 6을 씁니다.